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2019년보다 비교적 낮은 농도를 보이고 비상 저감 조치 발령 횟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지역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부실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자칫 살림살이 돈줄 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증가율 6%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한도 관리에 따라서요. 저희 충북농협은행도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는 지역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전격적인 가계대출 중단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의 81개 신협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54개 충북 지역 새마을 금고도 입주 잔금을 포함한 주택구입 대출을 일시에 막았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상품만 지금 판매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요. 소상공인에 관련된 대출은 막히지 않았어요.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9월 중 충북 지역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보다 42%나 폭등한 3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4%나 줄어든 349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증하는 주택대출로 인해 신용대출이 막혀버린 겁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는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 대출이 9월 중에 많이 이루어졌던 데 기인합니다. 지역금융 관계자들은 무주택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길이 아직 열려있는 만큼 규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의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 독립세대를 겨냥한 정책 변화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청주 지역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34만 8천여 세대 중 33.6%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31.7%보다 1.9%포인트가 높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의 증가폭이 큽니다. 5년 전 18%였던 20대 1인 가구 비율은 이듬해 30대를 처음 추월했고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의 비율도 5년 전보다 67%나 상승했습니다. 20대일 경우는 이제 결혼이 늦어지면서 비혼이 증가하는 성향이 있고요. 60대인 경우는 자녀가 성장하고 본인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지자체들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 발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혼과 졸혼,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전통적인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과 복지, 여성 안전, 고독사 예방 등 정책 변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부담이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청주시는 주택정책 기본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가운데 한 달 전 청주시 자체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지난해 말 통계청 조사 때보다 7.4%포인트 높은 41%로 더 상승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소위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충북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 방문인데요.
김 후보는 충북 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 지지를 약속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를 찾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지지를 약속합니다. 예산 전문가로서 충청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며 도심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예타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대안을 찾아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명을 한 것은 제 의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대해야 되는 노선이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 지지하고. 청주 폴리텍 대학에서는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펼쳤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승자독식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또는 지금의 정치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지금도 우리 사회를 잘 운영시키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김 후보는 강연에 앞서 속리산 법주사를 방문해 정도 주지 스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대부분 일정은 단출한 수행원들만 동행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약도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국회의원 3선 제한, 공무원 정년 폐지, 입시 개혁 등 차별적 내용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는 4일 청주에서 열리는 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또다시 충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 월요일 옥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도주 1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6살 A씨.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 여성을 수차례 괴롭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에는 피해 여성의 집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피해 여성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전에 있던 피해 여성의 자취방에서 피해 여성이 귀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달 29일 또다시 옥천군의 피해 여성 거주지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흉기까지 휘두른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유에 대해 계획 범행을 일부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스토킹 범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올해 10월 2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범행된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향후 조사 계획입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연말연시 날씨가 추워질수록 뜨겁게 올라가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온도탑인데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충북에서 70억 7천여만 원을 모금 목표로 2달간의 희망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상당공원에 사랑의 온도탑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가 빨갛게 빛납니다. 나눔을 통해 희망찬 새해를 여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을 슬로건으로 70억 7,300만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불황을 고려해 지난해 모금액의 8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모금 캠페인 첫날 충북 64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탄생했습니다. 에코프로 이동채 대표는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전하는 모금액이 7,073만 원씩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 사무국을 비롯하여 방소국을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으시고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일상회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등 4대 지원 분야에 사용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씩만 힘을 보태주시면 그 어려운 분들이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은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희망이 됩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2달간 이어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음성군이 오는 2030년 음성시 승격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맞서서 6대 전략으로 인구를 15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인근 진천군에 이어서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음성군. 10월 말 현재 음성군의 인구는 9만 2천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5천 명이나 감소하는 등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맞서 음성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꼼꼼한 설계와 추진력을 갖춘 6대 전략을 통해 음성시 승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2030 음성시 건설을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이 넘는 지역을 2개 이상 갖추거나 총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야 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 이를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동주택을 추진해 2030년까지 3만 4천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4배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으로 5만여 명의 외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인접한 진천군 역시 시 승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며 경쟁 모드로 돌입한 상황. 자칫 두 자치단체 간의 인구 줄다리기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맞서 독자적 시 승격에 나선 음성군의 도전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